안녕하세요. 뽀뽀라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270만 원, 역대 최고치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자고 일어나면 분양가 자체의 단위가 틀려지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이 신축으로 진입하기에는 이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지나간 말이 됐다. 그만큼 가격 커들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이 희망들 상당히 좀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신축 분양받아서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이 환율 자체 그리고 금리 자체에 엄청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 허들을 뛰어넘어가기가 굉장히 좀 숨이 찰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라면 지금 구축 시장의 움직임이 1월부터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달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켜놨는데 이게 이제 부활이 되게 되면 구축 시장의 공급 물량이 훅 하고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대 82% 정도 양도세 중과를 때리기 때문에 아무리 버티기에 뭐 달인이라고 했던 다주택자들도 결국 두 손 들고 뱉기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이 상황과 반대적으로 또 신축 분양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구축은 드라마틱하게 꺾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이렇죠. 중국이 5년간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의 어떤 양극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신축 분양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농축해서 분양가를 내놓기 때문에. 근데 대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중국은 아파트 시장에서 구축은 상당히 가격 단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요들이 신축보다는 구축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민간 아파트 양상도 지금 중국의 지금 아파트 상황하고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의 부동산 침체, 5년 이상의 침체는 서울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환율 자체가 원화 가치가 위안화의 가치의 프록시 통화, 그대로 그림자 같이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시스템도 중국 부동산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PF 땡겨서 그 자금으로 어마무시한 뭐 10만 채, 100만 채 아파트 때려짓고, 그 아파트 고농축한 분양가로 분양했고, 그리고 그 재벌 회사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냥 뭐 부도나고 청산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아파트 시장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시스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초기 단계의 이 모습이 바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수준이 이 정도로 지금 쭉쭉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하루가 자라면 뭐 그냥 몰라보게 그냥 키가 크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고금리 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금리를 물고 그냥 뭐 간이 배 밖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대포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 찢어버리는 겁니다. 청약통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로 어느 정도 임대 거치 상한 기간 거쳐서 나름대로 구축 시장이 떨어지는 지점을 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지금 내가 꾸준히 모아왔던 시드는 금융시장 쪽으로 돌리자 해서 말머리를 확 돌리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코스피 시장이 더 불장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이 증시 또 뭐 주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받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았고, 주식해서 말아먹었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지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2026년 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미국이 지금 1.4, 그리고 일본이 7.2, 한국이 14.8 정도 됩니다. 성장률이. 지금 이 정도 격차를 벌이면서 엄청나게 종마처럼 뛰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분양가를 계속해서 농축시키면서 일단 신축 아파트 산 사람은 앞으로 오를 이 아파트 가치까지 담보해서 분양을 받는 거라 아무런 시세 차익적인 이 이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할수록 건설사들은 더욱더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 왜? 분양가라도 어떻게 좀 제대로 받아서 이 미분양 난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대책들이 많이 나와서 건설사가 이제 뭐 환율 올라가고 금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자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현장 분양에서의 이 황금성,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늘려보려고 계속해서 뭐 7.05% 상승하는 수치로 올려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시도 분양 전환 하면서 이게 당초 예상했던, 그러니까 약속했던 분양가보다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상제 좀 확실하게 적용해라. 10년 전 분양가로 좀, 아무리 그래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정말 성토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이 분양가로 인한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다. 2030년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만 가구 계약 만료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곡소리 나게 생겼어요. 2030년이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아파트 가중치를 비교했을 때 더욱더 아파트 시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 하더라도 워낙에 이 민간 이 시행사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양가 부풀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임대가 아니죠. 말만 임대라는 말만 붙였지 기존에 나오는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그 수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이렇게 분양가 높이니까 구축도 그냥 뭐 우리도 질세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 뭐 9%가량 올랐다, 뭐 부동산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꽃놀이 빵빵 터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매로 나오는 실거래가상에서의 모든 가격 파이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 단가에서 확실하게 가격을 내려치지 않으면, 후려치지 않으면 절대로 매수세는 그걸 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진성손님, 꼭 이번에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오시면 그때서야 이제 가격 내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한테 하는 이구동성의 말은 집값 무지무지하게 올랐어요. 집값 지금 못 사시면 이제 더 이상 집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10년 전 집값 얘기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아니, 어느 누가 부동산 사장이 집주인 가격을 얘기하지 집 내고 단계 가격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어휴, 집값 내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들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전국 주택 가격 동향 보면 10월, 12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라는 어떤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거래량은 거의 그냥 뭐 완전 개박살 나고 있는데요. 74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도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도는 이거 자본시장이고 자산시장 아닙니까? 아파트 시장이 뭐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이라 다른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시장, 자산시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돌아야지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는데 49주 연속 상승이라는 횡보 속 소폭 등락이라는 말은 정말 도깨비 시장 같은 말이다.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다 들어올렸고, 그리고 호가세가 지금 버티고 있고, 이런 식으로 2중, 3중 뭐 버거 먹듯이 그냥 뭐 치즈 넣고 패티 넣고 다시 치즈 넣고 패티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쏙 한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그런 어떤 또 이 작전 세력들 얼마나 많이 판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지표를 바라보시라. 그리고 기다리는 무주택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국에 가서는 승기의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가고,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상황만 보더라도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히 그냥 불을 보듯 그냥 훤합니다.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말라가는 그냥 논바닥입니다.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그냥 단물이 터져 나오고 샘물이 터져 나오고 뭔가 삼다수가 터져 나온다는 얘기를 그냥 뭐 팩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율 보십시오. 일단 환율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으면 이 환율이 뭘로 이어지나? 금리로 이어지죠.
이 금리는 뭘로 이어집니까? 주담대로 이어집니다. 자, 주담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차주들, 기존에 연끌해서 받으신 분들 더 이상 못 견딥니다. 그리고 대기 수요들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진입이 안 됩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딱 경색 국면에 걸려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잡히기 힘들어요. 이거 1440원에서 1450원까지 쭉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끊임없이 코픽스 금리, 자금 조달 비용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 올려 놓을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주담대 금리와 물려있는 그리고 부채 상황과 그리고 이 원금 이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지금 이미 경매도 좀 폭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은 결국에 가서는 내가 집을 던지지 않고서는, 혹은 내가 원했던 집값 그 수위 아래로 내가 집을 내놓지 않고서는 집이 소통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됩니다. 유통이 안 되는 집은 뭡니까? 황금성이 훅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율의 습격이 뭐예요? 지금 수입 물가 4년 내 최장기로 지금 오름세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느니 답답한 그 심경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환율. 이 환율 부분이 잡히질 않아요. 결국에 가서 이 환율은 집값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옛날에는 같이 집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원화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옛날처럼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떨어진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부채 문제가 2100조 아닙니까? 이게 죄다 금리라는 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해버리면 그냥 한꺼번에 빵 터질 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이 집값 문제를 계속적으로 시그널 보내듯이 한국은행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2026년에는 건드릴 게 없다. 정부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좀 압박을 넣는 거죠. 집값 빨리 잡으라고. 뭐 올라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매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좀 이중적 잣대가 계속해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집값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지금 5월 전 팔아라 해서 뭐 5월 26일까지 다주택자, 특별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82% 맞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어집니다. 그럼 10억 차익 얻으면 8억 2천을 내야 됩니다. 누가 견딜 수가 있겠냐고. 그죠? 30%. 근데 언론은 뭐 계속해서 거래급감에 기름 붓는 꼴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결국 다주택자들이 버틸 거라는 얘기죠. 이거 버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버티겠어요? 분명히 양도세 중과라는 카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뭐 작년 2025년 줍줍 상황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 경쟁률만 보더라도 38만, 28만, 24만, 43만. 집 하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분양가 자체가 싸거든. 이게 뭐 5년 전 분양가, 10년 전 분양가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분양가 뭐 최소 뭐 비강남권도 24평에 14억, 15억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서. 아무리 예? 땅의 면적이 적고, 그리고 뭐 살 집이 공급이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는 구축의 양이 10만 채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 슈퍼 위크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은 뭐 반짝반짝거리는 10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무슨 이줍줍 단지들이 등장할 가능성 높고요. 흑석 차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5구제곱 6억대로 나올 가능성 높고요. 84제곱에서 또 9억대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데는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 5구제곱 24평이 6억대, 30평대가 9억대면 지금 거의 절반 가격 아닙니까? 흑석동 흑석자의 24평이 지금 21억 하고 있고 여기 6억이니까 거의 뭐 4배 정도 가까운 그런 어떤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고, 34평짜리도 25억 하고 있어요. 9억 하고 있고. 일단 동작구 흑석동에서 최근에 뭐 분양한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근사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한다 그러면 이런 가격으로 나올 겁니다. 25억에서 26억 정도로. 근데
뭐 6억, 9억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분양가로 볼 수 있고요. 동작구는 현재 5억대, 2억대, 2억대, 1억대 해서 급매로 나온 가격들은 어느 정도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고, 동작구의 거래량 2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결국 이렇게 나오는 이 가격 단가는 밑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량은 뭐다?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냥 밑으로 계속해서 땡겨 올 겁니다. 5구제곱 그리고 뭐 내실 있게 잘 평면도가 나와 있네요. 84제곱도 마찬가지고요. 흑석 리버파크 자이가 흑석역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주변에 또 나름의 학세도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반포 쪽과 가까운 거리, 강남권하고 제일 근접한 또 비강남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강남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흑석자이, 무순위 줍줍 좀 잘 살펴보시고요. 똑같은 자이 아파트도 다음 주 슈퍼위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과천제이드 자이, 여기 4구제곱이 4억대입니다. 5구제곱은 5억대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하고 가깝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과천 지정타의 이 인프라를 고스란히 또 흡수할 수 있는 공공분양단지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이제 신설이 되면 더 가까워질 전망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인덕원역 어느 정도 도보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과천 위버필드가 20평대가 20억이니까 이게 지금 4억대니까 한 5배 정도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매력적인 단지다. 단지 구성도는 좀 공공분양이고 대단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잘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4구제곱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평형은 24평 정도 될 겁니다. 4구제곱도. 5구제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4제곱 같은 평면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공공분양의 어찌 보면 이 평면 활용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커뮤니티 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5년간 부정청약 적발된 30개 단지, 과천에서 그리고 DH방배, 레미안 원펜타스 등등하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청담 르엘 등등 뭐 내노라 하는 아파트들 부정청약이 발각이 되면서 뭐 50채, 40채, 30채, 그리고 16채, 15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20채 정도가 나올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은 뭐 가장 풍성한, 어찌 보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순위 줍줍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과천 위버필드 20억 하고 있죠. 20평대가.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뭐 벌써 42억을 뚫어버렸네. 여기는 분양하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도록 그냥 어떻게 해서든 당첨되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청약 형태의 편법이 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은 동탄 롯데캐슬 6호제곱.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3억대, 3억 9천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야, 동탄에서 3억대 분양이면 지금 20평대가 14억이니까 거의 뭐 여기도 5배 정도네요. 그 정도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34평은 17억. 옛날에 뭐 한 6개월 전만 해도 여기 20억에서 30억 간다고 했는데, 동탄도 지금 많이 좀 약화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억대로 나오면 뭐 비교 불가한 무순위 줍줍이 될 수가 있겠죠. 6호 타입은 거의 30평대와 가까운 이런 평면도 가지고 있고요. 84 타입도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분양가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이 뭐 수직적으로 증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무순위 줍줍 틈새가 나온다면 또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고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막 지금 집값 펌프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기회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계획거쳐 신축 분양가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 상황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5년간 부동산 침체가 왔었는데 지금 신축은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공실 엄청나죠. 대신 구축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서 내 집 갖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구축 가격,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죠. 한국도 부동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아마 재편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순위 줍줍 반짝반짝거리는 거 슈퍼위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아파트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호 빰빠람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